이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현진 씨 사례는 전세가율이 무려 91.36%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의 현황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매달 약 1000명. 바로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수입니다. 한동안 우리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뉴스에 잠잠하다고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영상으로도 촬영을 했지만 최근 서현진 씨나 이수지 씨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었죠. 전세 사기 피해는 2025년 올해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달 약 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 초 기준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수는 약 29,5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수만 이 수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인정되지 못한 이런 전세 사고를 당한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조만간 누적 3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전세 사기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측정된 숫자인데요. 여전히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회 초년생들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 5월 말 만료됐습니다. 2023년 6월 시행된 이 특별법은 1년 한시법이었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지원하거나 보증금을 일부 대입 변제하는 그런 구제책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 연장을 위한 개정안 10여 개가 국회에 발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부 개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전세 사기는 누가 당할까요? 멍청한 사람이 당하는 걸까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저의 가까운 가족도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관련 영상을 링크로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도 저의 가까운 가족이 당했어요. 바보라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딘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제도 자체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상대방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24.8%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3%나 올랐다고 합니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최대로 증가한 폭이에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증가폭은 작년만 해도 4에서 6%대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난 3월에는 8.7%를 기록했고요. 4월에도 10.3%가 급등했습니다. 전세 계약보다 월세 계약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월세를 점차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근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전세금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2021년부터 꾸준히 월세 거래량이 오르고 있고요. 2023년은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올해는 4월 기준으로 무려 월세의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계약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세를 계속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흐름에 맞물려서 신종 전세 사기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신종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깡통 전세예요. 전형적인 전세 사기 중에 한 유형입니다.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이런 고급 빌라나 고급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배우 서현진 씨도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전세 보증금을 책정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전세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보다 과도한 전세금이 책정되는 것이 마치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이 빈 깡통처럼 보이기 때문에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고급 빌라, 고급 오피스텔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이런 부동산에서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현진 씨 사례는 전세가율이 무려 91.36%였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2021년에서 2022년 수도권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가정한 일당이 216명에게 440억 원 상당의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가로챘고요. 결국 주범이 징역 1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 유형은 무자본 갭투자형입니다. 이 사기 유형도 깡통 전세 사기에 변형된 일종입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내 돈 없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소위 빌라왕 사건처럼 돈도 없는 사기꾼이 여러 채의 주택을 일괄 매입한 뒤에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으로만 집값을 치르고 돌려막기 하는 유형입니다. 집주인은 처음부터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산 적이 없고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만 빌려주면서 다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나 돈 없으니 뱉어라 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 유형입니다. 2022년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이런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이용해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52명에게 갭투자로 전세를 놓아서 총 41억 원대의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갭투자형 사기는 여전히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전세 사기 유형은 이중계약, 명의도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주택에 2명 이상의 세입자와 이중으로 계약을 하거나 가짜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악덕 중개사나 브로커가 실제 집주인 몰래 다른 세입자와 별도의 이중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월세로 빌린 집을 다시 전세로 둔갑시켜서 이중계약해서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 천안, 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임차인인 척 행세를 하면서 월세로 입주한 뒤에 위조 신분증으로 임차인이 마치 임대인인 척 행세를 하면서 130여 가구에 전세를 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간도 크죠. 가로챈 보증금만 해도 40억 원대라고 하네요. 이런 수법에 당하면 세입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집주인에게 돈을 준 꼴이 돼서요. 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 시 상대방의 실명 확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기부 위조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이런 이중 계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세 사기 유형은 신탁 등기를 악용하는 것인데요. 집주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한 뒤에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세입자가 신탁부동산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신탁회사가 있어서 안전한 줄 알고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회사가 실제 소유자이지 임대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예요. 이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가로채고 도망가면 임차인은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만 됩니다. 임차인이 가짜 임대인과 계약한 것이지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신탁회사가 임차인에게 당신 누구세요? 나가세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명도소송을 제기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탁을 통한 공매 등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요. 세입자는 배항력과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한 사례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신탁 회사로 되어 있었다면 이런 신탁 원부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신탁 계약서가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신종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세 사기의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재난의 형태까지 이를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고 시급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임차인들 그리고 임대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전세 사기 유형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되는지 꼭 지식을 습득하고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